아프지 않은 분들이야 뭐 이거저거 드셔도 크게 상관없겠지만 아플수록 내가 잘 낫지 않을수록 이런 약재들은 드실 때 조심하셔서 드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관절과 만성염증TV의 오창훈 한의사입니다. 관절염에 좋다고 알려진 약재들이 참 많아요. 그런 음식들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효과가 많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금기증, 이 약재를 어떤 분은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드시면 안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좀 드시면 좋겠다, 이런 부분 말씀드릴 테니까 보시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 약재는 바로 해동피입니다. 엄나무나 음나무로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산에서 키우신 분들 있어요. 가지에 큰 가시들이 무척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드실 때는 가시 다 떼고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약재나 마찬가지지만 이 엄나무에도 주의사항이 붙어 있어요. 오래 아파가지고, 그게 꼭 관절뿐만 아니더라도요, 오래 아파서 살이 빠지는 사람, 말라버린 사람,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는 분들, 그리고 대변을 무르게 보는 게 너무 잦은 분들, 그래서 힘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드시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 환자분 중에 신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내과 원장님이 정형외과 소염진통제를 그만 드셔야 됩니다 해서 끊게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분이 내원하셨는데 소염진통제는 줄여서 끊어가고 계시지만 이 엄나무를 계속 끓여 드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관절염에 이 엄나무를 드시더라도 여러분 같은 분은 드시면 안 돼요 라는 말씀을 못 들었나 봐요. 그래서 드시고 계시던 걸 제가 끊게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효능만 보시면 안 돼요. 아프지 않은 분들이야 뭐 이거저거 드셔도 크게 상관없겠지만 아플수록, 내가 잘 낫지 않을수록 이런 약재들은 드실 때 조심하셔서 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술입니다. 소의 무릎을 닮았다 해서 우술이라 부르고 쇠무릎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가을에 채취했다가 말렸다가 쓰는 약재인데, 한의학에서는 우술과 같은 약재를 활혈거약이라고 분류를 해요. 활혈이란 건 혈액이 잘 돌 수 있도록 돕는 약이고, 거약이라는 것은 어혈을 제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과 신장 쪽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 화를 내려주는 작용이 있어서 주로 무릎 관절들, 하지 관절들에 관절염이 있을 때 쓰는 약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이 역시 어혈을 없애고 화를 아래로 내리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경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비위가 허약해서 설사를 잘하는 분, 그러니까 때가 돼도 음식 맛이 없고 입맛도 너무 없고 소화도 안 된다, 소화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이런 분들이, 그런데 설사까지 해요. 이런 경우는 우술을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하원불고라고 해서 너무 하초가 약한 분들, 그러니까 발기도 잘 되지 않는다거나 남자분들 같은 유정이라고 해서 정액이 새는 것 같은 거, 이뿐만 아니라 하초가 약한 분들 많죠. 소변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래된 고혈압이나 당뇨 등 다리에 힘도 없고, 이런 분들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만성 소모성 질환들, 오랜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두 해당되겠고요. 그리고 임산부들은 드시면 안 돼요. 임신 중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금기증을 꼭 주의해서 봐야 하는 것은 우술의 효능이 과하게 작용하면 이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동피와 우술 두 가지 약재만을 보고도 주의해야 될 공통점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한 분들은 이런 효능의 약재들을 드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드시다가 내가 부작용이 나오면 약만 끊어도 잘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오래 아파왔다, 다른 질환이 있다, 그리고 고령에 원기가 많이 쇠약해졌다, 혹은 본래 날 때부터 허약 체질이었다, 이런 분들은 너무 효능에만 꽂히시면 안 되고 내 몸을 봐서 좀 자제하시고 이런 금기증, 주의사항들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것 같더라고요. 건강할 때는 건강 믿고 잘 지내시는데 몸이 아플수록, 잘 낫지 않을수록 무분별하게 어디 좋다더라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막 드시는 거예요. 이런 점은 자꾸 방송에서 관절염에 좋은 음식, 관절염에 좋은 약초, 어디에 좋다더라, 이런 이야기만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렇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환자를 보고 치료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말씀드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많이 알수록 오히려 조심성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관절과 만성염증 TV에서도 관절염에 좋은 약재로 우술, 홍화씨, 쥐눈이콩 세 가지를 알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때도 우술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 쥐눈이콩을 서목태를 넣어가지고 그 세 가지 구성을 알려드렸고, 제발 이렇게 지켜서 드세요. 다른 거 넣을지 말지 그거는 매번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부득이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런 점들 잘못 드시면은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려해서 이미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럼 나는 나이도 많고 기저질환도 있는데 이런 거 막 먹지 말라고 하면 나 뭐 먹어야 되지? 이렇게 좀 답답한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저는 보통 잣을 추천드려요. 이 잣은 주누니콘보다 훨씬 더 비싸고 그런 음식이라 잘 추천드리진 않았는데 우리나라 잣이 품질이 좋기로 본래 유명했죠. 그래서 나이가 60이 넘은 분들은 티스푼으로 1스푼에서 3스푼까지 하루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설사를 하지 않을 정도까지는 드셔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저희 지인분의 어머님께서 해마다 약을 한두 달씩 드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매번 녹용 넣어달라고 난 녹용이 너무 먹고 싶다 이러셨는데 제가 녹용을 말리고 좀 더 길게 치료해보세요 항상 권해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은 너무 이렇게 녹용을 드시고 싶어 하시길래 그럼 지금 드시고 있는 약에 잣을 추가해서 매번 식사할 때 드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약을 다 드시고 나서도 잣은 꾸준히 드셔보세요 말씀드렸는데 그 해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자기 약을 지어달라고 전화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 정도로 잣이 노인분들,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소화만 할 수 있다면, 설사만 하지 않는다면 잣을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런데 잣이 너무 비싸죠. 이 잣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게 호두가 있는데 호두도 국산은 너무 비싸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미국산 호두는 그 우리나라 가격의 한 8분의 1?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품마다 이제 가격이 다양하겠지만 그렇게 훨씬 더 저렴하다. 근데 이제 퇴행성 질환 그리고 어르신들 특성상 단기간에 부쩍 효과가 나는 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들은 기간을 가지고 길게 드시는 게 좋기 때문에 혹시 국산 잣이나 호두가 부담된다면 미국산 호두를 대체하셔서 길게 장복하시는 것도 내 몸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봤던 엄나무나 우슬뿐만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MSM, 보스웰리아 이런 약재들은 대개 한약에서 분류하기를 어혈약이라든가 이뇨약 그리고 활혈약, 혈액을 막 빨리빨리 돌릴 수 있는 그런 약으로 분류를 해요. 그런데 이런 약들은 오래 쓰거나 다른 약의 도움 없이 이렇게 단방처럼 쓰다 보면 원기를 손상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라든가 기저질환이 있고 몸이 허약해지고 음식 잘못 먹는 이런 기타 등등 중요한 이유 또 어르신들 이분들께는 오늘 말씀드린 잣이라든가 주누니콘 이런 걸로 꼭 보완하면서 드셔야 한다. 그래야 안전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니까 뭐라도 하면 도움되지 않을까 이 마음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앞으로는 꼭 주의사항까지 알아본 다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 약재들, 이 약재들을 주위에서 다뤄서 드시는 게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약재들은 잘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와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잘 다룰 수 있는, 야생마를 다룰 수 있는 그런 훈련된 기수가 아니라면 저와 같은 잘 훈련된 기수들에게 맡겨서 약재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제게 이 영상을 만드는 큰 응원이 되거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건강에 좀 도움되는 그런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